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다 그냥 팩트대로 얘기해 드리면 되나요? 네, 너무 팩트인데? 위치만이 아니고 하여튼 위치 위치만이 포함해서 아니고? 네, 위치 어떠신가요? 이거 사실대로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퇴근하고 나서도 대표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말리는 사람밖에 없었고 아무도 응원한 사람 없었는데 심지어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 그쵸. 법학 전문 대학원도 합격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걸린 거예요, 기간이? 공부 시작한 거로부터 반년이 안 걸렸죠. 네. 회사 다니면서 로스쿨 합격해서 변호사 되기 6개월이면 할 수 있다. 껌이다. 뭐 그런 영상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오시죠. 보이나요? 밑에가 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레이트를 쳐야 돼요. 소리 시작점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미리 켜두면 되나요? 네, 키세요. 너무 입에 가까이 대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요 정도, 그냥 가까이 내 몸에 가까이 대면 되고, 그리고 놔두면 되고. 그러면은, 슬레이트 치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른 분들 어디 가셨나요? 아, 불 끄고? 주무시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경하시나요? 우리 이제 법무법인 제인에서 오늘 야유회를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시골이고요. 시골.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박영빈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대화를. 사실은 원래 박 변호사님이 새로 차를 뽑아서, 패밀리카를 뽑아서 이제 그 차 시승식 겸 야유회를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덕분에 좋은 네, 망중한을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망중한을 즐기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처음 출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먼저 드는 생각이 저도 선글라스를 차에 있는데 갖고 올까요? 뭐 편하신 대로 제가 기다려 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부담스러운데 갖고 일단 오시죠.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그때 갖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이렇게 주제로 얘기를 한다. 진행을 하고 혹시 모자이크 원하시나요? 모자이크 나중에 한번 그 최종 송출 전에 한번 제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는 변호사 채널에 처음 출연하시는 거니까 자기소개를 좀 우리 이제 국룰이잖아요. 자기소개하는 거. 네. 자기소개할 때 무슨 말이지?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영빈 변호사고요. 나이 이런 거 얘기나? 나이 원하신다면 아직 40이 안 됐는데 곧 4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애가 둘이 있고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고 원래는 변호사 되기 전에는 직장생활 좀 오래 했었고요.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키가 되게 크시잖아요. 되게 크진 않고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180이 안 되는데 179.5인가 뭐 그래서 그냥 180인 걸로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180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 정도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80, 키는 180에 훈남이신, 근데 불행히도 기혼이신 변호사님이시고,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그때는 법무법인이 되기 전에 아는 변호사 사무소에 지원하시게 된 특별히 이유가 뭐일까요? 이거 다 그냥 팩트대로 얘기해 드리면 되나요? 팩트는 이제 공고돼 있는 세전 급여가 일단 당시 받던 급여보다 높아서 너무 팩트인데? 중요한 경제적 동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공고를 받지만 사무실 위치 어딘지는 얘기 안 할 거지만 사무실 위치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지원을 안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뜬금없이 대표님 유튜브를 보다가 자기도 여기 지원을 했냐 그래서 내가 공고는 한 번 봤는데 지원을 안 했다 그랬더니 지원을 해봐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는 박 변호사님도 그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를 봤지만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해서 지원하지 않았다. 아는 변호사 팀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랑한 아내분이 보시고 지원해라. 그래서 강요에 의해서 지원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권유였어요. 근데 원래 저도 이제 대표님 그 유튜브 하시는 거 이런 건 알고 있었어갖고 그 공고 보고 그분이 변호사 뽑으시구나 이 정도. 근데 뭐 위치가 이런 곳에 있네 하면서 아무튼 위치만이 아니고 하여튼 위치 포함해서 뭐 지원까지는 체크해놓고 지원까지는 생각이 그렇게 없었는데 와이프가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지원해도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지원 안 한 것도 있는데 와이프가 지원해보라고 해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화려한 이유들은 이제 그때부터 서면으로는 지원서에는 적었겠지만 이제 제일 큰 이유는 와이프가 써보라길래. 네. 근데 이제 뭐 일단 그 와이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렇게 지원하게 해주셔서 아무튼 지원서는 마음과 다르게 지원서는 너무너무 잘 쓰셔서 네, 오신 날 바로 면접 본 날 바로 합격하셨잖아요. 네. 면접 온 날 바로 합격한 변호사님은 박 변호사님이 처음입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법인 역사상. 영광입니다. 네. 좋은 변호사님이랑 함께 하게 돼서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요. 아는 변호사 유튜브 채널을 좀 보셨잖아요. 네, 조금 봤죠. 네, 조금 보셨나요? 어떻든가요? 약간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제가 스피커로 표현할게요. 어떤 발언하면은 주목을 받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이제 보통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여자 인플루언서들을 대부분 뭐 페미니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성적인 어떤 그 입장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젠더 갈등? 네, 젠더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고 보면은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견해가 약간 여성에게 좀 더 우호적으로 그런 일단 지향점에서 일단 판단한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는데 대표님 제가 본 유튜브들 영상들에서는 젠더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건 여성의 덜 우호적일 수도 있다고 볼 정도로 좀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경지에서 판단한 게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다른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여성 인플루언서란 말이 그 공정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좀. 그런 점을 좋게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단 덜 편향적이다, 거부감이 덜했다. 덜 편향적인 것 같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그 부분을 되게 높게 생각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안 보시잖아요. 지금 바빠서 못 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데 바빠서 못 봅니다 진짜로. 제가 참고로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게임도 잘 못하고 있어요. 예. 아니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거는 박 변호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 중에 옛날에는 제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은 보지 않는다. 왜냐면 퇴근하고 나서도 대표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은 대표님이 약간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정확하게 이 워딩을 한 적 없고요. 퇴근하고 나서 대표님 유튜브를 볼 시간이 있다면 게임을 하겠다.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게임도 못하는데 대표님 유튜브를 볼 시간은 없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퇴근하고 나서도 대표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였어요. 뭐 굳이 수정을 더 이상 하진 않겠고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어차피 다음 질문. 그 변호사가 늦게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다가 변호사가 되셨잖아요. 네네네. 중공업 퍼포먼스 그룹의 그 중정기의 해외 영업을 하는 쪽에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트라고 제가 지금 법학 접선 시험이란 거 봐서 로스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됐죠. 그러면은 아무튼 대기업에서 7년 정도 경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라는 거는 이제 다른 길을 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로스쿨을 가는 거 이게 그때 결혼하셨었나요? 그때 결혼은 했죠, 네. 그러면은 아내의 그 동의도 받아야 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되겠다. 진로를 바꾸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생각이나? 대의 명분으로 따지면 그 전에 본 어떤 이제 기사 중에서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가 된다는 거 이제 거의 팩트로 돼 있고 근데 그러면 최소한 인생에 4번은 직업을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아마 원래는 책일 텐데 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는 기사만 봤어요. 책은 안 읽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굳이 책까지 안 읽어봐도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 회사에서 뭐 과장, 차장 하다가 임원이 될 수 있느냐 주변에서 선배들을 봤을 때 임원이 되는 숫자로 보면 굉장히 확률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럼 임원이 못 되면은 결국은 계속 그 어느 직급에서 머물든가 아니면 이제 퇴사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 정년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도 군대의 계급 정년처럼 얼마 이상 진급을 계속 못하면은 그 인사 점수가 계속 깎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직업을 결국은 계속 바꾸긴 바꿔야 되는 것 같다.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만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변에 이제 전문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7년간의 회사 생활과 비교해 봤을 때 소속돼 있는 그 조직에 그렇게 크게 내가 구애받지 않는다는 느낌? 예를 들면은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 이제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반년이든 1년이든 쉬었다가 다시 또 일을 구하는 게 그냥 직장인이 그런 선택을 하겠다고 했을 때 느끼는 부담보다 적은 부담감을 갖고 선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하고 그리고 뭐 또 그에 비해서 뭐 소득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문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예. 변호사가 꼭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건 없었고요. 전문직을 해봐야겠다 해서 원래는 사실 제가 하던 일이 해외
그 영업이니까 이제 수출입 통관 업무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그 보조라고 해야 되나? 그 직접 하진 않지만 관련 서류 준비하고 뭐 저기 선적 증명 아니면 원산 증명 막 이런 것들 막 관리하고 그래서 관세사를 원래 처음에는 목표로 하려고 했었어요. 관세사 시험을 준비해서 관세사 돼야겠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와이프가 많이 개입을 했는데 와이프가 그때 제가 다녔던 회사가 이제 해외 출장이 되게 많아서 이 너무 해외 출장 많이 나가서 오래 있으니까 자기는 별로다. 자기 배우자가 계속 떨어져 있는 게 그래서 직업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이 리트 치면 리트 점수 괜찮으면 지원해봐서 뽑히면 그 다음에 고민해도 되니까 일단 리트 준비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리트 시험을 준비를 해봤는데 준비를 한 2달 정도 했었고요. 주말에만 따로 기출문제 푸는 정도만 이제 시간 없어서 평소에는 못하고 그 로스쿨이 저희 와이프 학부거든요. 학부 졸업한 그 학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되면 말지 하고 넣으려고 했는데 그 점수로는 안 된다면서 저희 와이프가 제가 그리고 솔직히 학부 때 학점이 좋은 게 아니라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진다. 돈 낭비하지 말아라. 그 와이프랑 엄청난 그 다툼을 겪고 원서 내는 거 맞아도 네. 그러니까 그 저희 와이프는 사실 대도 안 보낼 거였다고 나중에 얘기하는 게 대도 안 보낼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원을 해놓고 다들 뜯어 말리고 그 정도 회사 다니다가 포기하고 와서 그렇게 큰 어떤 혹은 오히려 그보다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소득이나 여러 면에서 말리는 사람밖에 없었고 아무도 응원하는 사람 없었는데 심지어 저 대학교 때 친구 한 명 이제 사시로 합격해서 변호사 되게 오래 한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 정도로 주변에서 저희 부모님 말고는 아무도 그 로스쿨 가서 지원해서 가서 변호사 시험 준비해보라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정도였는데 아무튼 와이프가 뭐라고 한 건 저는 이미 회사를 이게 안 되면 모르겠는데 될 수도 있는데 더 이상 회사는 다니기 싫다. 내가 안 되면 다른 회사 다니든가 아니면 사실 로스쿨 지원까지만 했을 때는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없으니까요. 예. 붙은 다음에 고민한 거니까 또 똑같이 리트랑 똑같이 일단은 되고 나서 고민하자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와이프의 강한 반대로 원래 지원을 두 군데 할 수 있는데 학비도 비싸고 하니까 다른 데는 대도 안 보낼 거다. 어디 뭐 스카이 로스쿨 이런 거 아니면 아예 안 된다. 거기는 좋다 넣어봐라.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게 또 돼가지고 그래서 잠깐 그러면은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 그쵸. 지금 리트도 받고 법학 전문 대학원도 합격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걸린 거예요? 기간이? 학교 나가기 일주일 전까지인가? 네, 거의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는 내가 리트 시험 한번 봐보자. 그건 아마 합격하면 9월 생각하자. 시험 본 게 9월인가 아니면 준비한 게 9월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여름 거의 끝날 쯤에 시작해서 한 2달 정도 시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험 치고 그래서 합격하고 그러니까 몇 개월이 걸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 시작한 거부터 반년이 안 걸렸죠. 이건 운명이네요. 근데 저도 이제 리트 준비할 때 사람 있으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공부법,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의 공부법 로스쿨 합격. 공부법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준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저처럼 그냥 다니면서 그냥 시험 쳐보다가 점수가 나온 거 보고 지원해보고 되면 이런 방법도 괜찮다. 그러니까 직장인 공부법 제 영상 중에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하신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직장인 공부법으로 로스쿨 합격하기 껌이다. 뭐 그런 영상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박 변호사님하고 같이 일한 지 한 이제 6개월이 돼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로스쿨에 굉장히 적합한, 그러니까 로스쿨의 취지에 가장 맞는 변호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변호사가 된 지는 얼마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로스쿨의 취지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다른 경력을 쌓고 그러니까 기계적인 법조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법이라는 게 사람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잖아요. 분쟁을 해결하는 거고. 근데 사람 간의 관계를 몰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법 적용을 하냐라는 의문점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7년이나 이제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으셨고,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보셨고, 그래서, 굉장히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저는 만족하고요. 배울 점도 되게 많으신 변호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와이프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와이프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와이프님이 저희 회사의 거의 직원과 같은 느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박영빈 변호사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공부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6개월 걸렸다고 하셨나요?
뭐 아무튼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 되니까요. 회사 다니면서 로스쿨 합격해서 변호사 되기 6개월이면 할 수 있다. 껌이다. 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고요. 이 영상의 취지가 뭐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그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100세 시대에 사람은 4번 정도 직업을 가진다. 평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본 책에서는요. 100세 시대에서 사람은 평균 3번을 결혼한다. 결혼이요? 네. 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뭐, 그럼 제가 본 책을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뭐 은퇴하고 나서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저는 알아요. 저는 아는데. 그냥 그걸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요? 다른 거 생각이 없어가지고. 나의 최애 애니는 뭔가요? 지금까지. 최애 애니요? 너무 많은데, 잘 모를만한 거 하나 얘기 드리면, 단편 중에 OVA라고 하나 그런 것 중에 이리아이 하늘 UFO의 여름인가 이런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게 진짜 옛날 건데 진짜 옛날은 아니고 제가 청소년 때인가?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읽어보면 아니라 내용을 보면 아주 우울하고 절망적이거든요. 네, 아주 우울하고 절망적인데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약간 중2병은 아닌데 중2병스럽게 어쨌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어떤 그 영원한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리고 사랑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추구하거나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제의식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마이너한 것으로. 에반게리온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에반게리온. 느낌이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차 시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 제가 해야 되는데 운전하셔야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박영민 변호사님의 멋진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달간 매주 뭐 한 번에 한 2시간 정도씩 문제 풀고 맞춰보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점수가 처음보다 전혀 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2달 뒤엔 시험 기간이 다가와가지고 그냥 시험 그거 한번 접수해보고 한번 쳐봤는데 점수를 받았는데 점수가 저희 와이프는 점수가 형편없을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되면은 가고 안 되면 말면 되잖아 생각해서 지원을 했죠. 근데 와이프가 그 비용이 얼마더라 하여튼 뭐 몇만 원 이상인가 그렇거든요. 그 리트 시험 비용하고 그 다음에 리트를 공부해서 시험 쳐서 붙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언어 추리랑 그 다음에 추리 능력 2개 평가하는 거 그래가지고 약간 IQ 테스트 같은 거랑 비슷한 면도 있고 그렇거든요. IQ 테스트? 네.